너의 이름은에서 가장 중요한 복선은 바로 끈입니다. 미차의 할머니는 끈이 시간의 흐름 그 자체라고 말을 합니다. 3년 전 타키는 전철에서 미차에게 미리 머리끈을 받게 됩니다. 그 끈에 대한 기억은 흐릿하지만 부적처럼 차고 다니는데요. 이 끈은 타키와 미차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차를 의미하기도 하죠. 끈은 3년의 시간차를 두고 두 세계와 두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공개된 만화책에서 이 끈은 미차 엄마의 유품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 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의 소중한 추억, 미차가 소중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몸이 바뀌었을 때에도 타키는 머리끈을 묶지 않고 포니테일로 다녔기 때문에 미차의 끈의 존재를 몰랐을 거고, 미차가 축제날 단발로 머리를 자른 건 타키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상심에 자른 것이지만, 전날 도쿄에서 타키에게 끈을 줘버렸기 때문에 묶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이것 또한 무스비. 미차의 할머니는 오래전 화재로 인해서 전통에 대한 기록물들이 사라지고 형태만 남아있지만 그 매듭짓기를 이어나가는 게 미야미즈 신사의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자신도 미차의 엄마도 그 꿈을 꿨다고 말을 하죠. 타키는 깨닫습니다. 어쩌면 미야미즈 가문의 그 꿈들은 모두 오늘을 위해 있었던 것일지도 몰라. 그렇습니다. 미야미즈 가문의 전통은 1200년마다 찾아오는 해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해결 방법은 다른 시공간의 세계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타키는 미차의 절반인 무녀 입술을 마시고 깨닫게 되죠. 결론적으로 끈과 무녀 입술이라는 미야미즈 신사의 전통을 통해서 둘은 연결되어 있고, 그게 마을을 해성으로부터 구한 방법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래전 미야미즈 가문의 전통으로 그 가문 무녀들은 1200년마다 찾아오는 해성의 충돌을 막기 위해 다른 시공간의 꿈을 공유해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게 대대로 내려와 미츠하에게로까지 온 거죠. 보통 둘이 쓰는 아이폰의 기종이 다른 걸로 둘의 시간이 어긋나 있다는 예를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말들이 많은데요. 사실 미츠하가 폰을 공개한 건 2013년 9월 10일이고 일본에서 아이폰 5S가 출시된 건 9월 20일입니다. 즉 미츠하는 열흘 정도 더 아이폰 5S를 쓴 거고, 이거는 가상의 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복선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타키는 미츠하의 손바닥에 이름 대신 좋아해 라고 쓰는데요. 만약 여기서 이름을 썼다면 아마 기억과 같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다이어리처럼 말이죠. 그리고 미츠하가 타키에게 써주다가 황혼의 시간이 끝나버리는데 그 획이, 그 손바닥에 쓴 획이 이름이 아닌 미츠하 또한 좋아한다라고 적었다는 추측이 있죠. 타키가 타고 있는 전철의 현수막 중에서 신카이 마코토가 예전에 제작을 했던 Z회의 CM 크로스로드 광고가 있습니다. 그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서 꼭 한번 이 광고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고퀄 광고예요. 미츠하의 몸에 들어간 타키는 자기 방식대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요. 중간에 농구를 하는 장면에서 그 남학생들이 놀랬던 이유는 미츠하가 노브라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소설에서 언급이 된 건데요. 소설을 보면 이제 중간중간 이 캐릭터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라든가 뭐 부가적인 설명이 더 나와 있어서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충돌하는 해성의 이름은 티아멧인데, 이 티아멧은 바로 여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용의 형상을 하고 있고 죽을 때 분열하여 괴물을 낳는다고 하네요. 마치 해성처럼. 2013년도에 나온 감독의 전작인 언어의 정원을 감명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단번에 알아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미츠하의 학교 고전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바로 언어의 정원 여주인공 유키노인데요. 중간에 만연집을 언급하기도 하고 성우도 같은 성우를 썼다고 하죠. 일종의 팬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키가 알바를 하는 레스토랑 이름을 해석하면 언어의 정원이 된다고 하네요. 중간에 미츠하는 등교를 준비하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얼핏 보면 오쿠데라 선배와의 데이트를 자신이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프닝과 엔딩 직전에 서로가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생각해본다면 이제 더 이상 몸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씨와 사야짱이 결혼 문제로 얘기를 하는 건 다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 꽃집에서 일하고 있는 요츠아의 어린 시절 안경 친구도 나오고요.
미치아를 욕하던 같은 학교 그 3인방 친구들도 나오는데 각각 라면집, 편의점 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츠하의 성장한 모습도 볼 수 있죠. 또 면접 얘기를 하는 씬에서 츠카사의 약지에 반지가 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 오크데라 선배가 타키를 만날 때도 그녀의 손에 반지가 껴져 있죠. 아마도 둘이 결혼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때 숙소에 둘만 남았었죠. 네. 마지막 계단에서 타키와 미치아는 어렴풋이 서로를 알아보며 키미노 나마에 라고 말하고 영화 제목과 함께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감독이 직접 언급한 제목에서의 마침표의 의미는, 이 대사의 의미는 물음표로 끝나는 의문문일 수도 있고, 너의 이름은 잊어버렸다, 뭐 너의 이름은 알고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침표가 문장을 끝맺는 것이 아닌 그 문장이 갖는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이 영화는 이름보다는 그 이름의 의미에 더 주목하고 있죠.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